3. 열병에서 돌아오자 꾸뚜조프는 오스트리아의 장군과 함께 자기 서재로 갔다. 그리고 큰 소리로 부관을 불러 잇따라서 도착되고 있는 러시아 군의 상황에 관한 약간의 서류와 선발대의 지휘를 하고 있는 페르디난트 대공의 편지를 가져오도록 명령했다. 안드레이 볼콘스키 공작은 요구된 서류를 가지고 총사령관의 서재로 들어왔다. 탁상에 펼쳐져 있는 지도 앞에서 꾸뚜조프와 오스트리아 군사회의국 의원이 마주 앉아 있었다. 아 하고 꾸뚜조프는 볼콘스키 쪽을 돌아보고 그 말로서 잠깐 기다리라고 하는 뜻을 부관에게 전하는 것처럼 말했다. 그리고 이미 시작되고 있던 이야기를 프랑스어로 계속했다. 내가 오직 말하고 싶은 것은 말입니다, 장군. 꾸뚜조프는 자기 입에서 유연하게 흘러나오는 한마디 한마디를 어느덧 상대방의 귀를 기울이게 되는 기분 좋은 우아한 표현과 발음으로 말하는 것이었다. 꾸뚜조프 자신도 분명 만족한 기분으로 자기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것 같았다. 내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장군. 만약 나 한 사람의 의사대로 사태를 좌우할 수 있었더라면 프란츠 황제 폐하의 뜻은 벌써 오래전에 실행되었으리라는 것입니다. 즉 나는 이미 오래전부터 대공의 군세에 합류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나의 거짓없는 말을 믿어주십시오. 나보다 훨씬 노련한 장군에게 그런 분은 오스트리아에 많이 계십니다만 그런 분에게 최고 지휘권을 넘겨주고 온갖 괴로운 책임에서 벗어나는 것은 나 개인으로서는 다시 없는 기쁨입니다. 그러나 주위 정세라는 것은 우리 인간들보다도 더 강하거든요, 장군. 이렇게 말하고 꾸뚜조프는 빙그레 웃었으나 그 표정은 당신은 내 말을 고지 듣지 않아도 좋습니다. 당신은 그럴 권리를 가지고 있고 또 나로 말하더라도 당신이 고지 듣건 말건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그런 것을 입 밖에 내어 나에게 말할 만한 이유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말하자면 그것이 중요한 점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았다. 오스트리아의 장군은 불만스러운 듯한 얼굴을 하고 있었으나 역시 이제까지와 마찬가지 어조로 꾸뚜조프에게 대답하지 않을 수 없었다. 별 말씀을 다 하십니다. 그의 말투는 입에 담고 있는 말의 아부하는 듯한 의미와는 전혀 다른 불평스럽고 화가 나는 듯한 것이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각하께서 이 공동사업에 관여해 주시는 것은 우리 폐하께서도 크게 희망하고 계시는 바입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끌기만 하는 상태에서 덧없이 나를 보내고 있는 것은 명예로운 귀국의 군대와 그 지휘관들로 하여금 오늘날까지 여러 곳의 싸움에서 언제나 획득하고 계셨던 월계관을 덧없이 잃게 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우리들은 생각해서 하고 그는 미리 준비해온 듯한 말로 이렇게 맺었다. 꾸뚜조프는 미소를 바꾸지 않고 머리를 숙였다. 이것은 나의 평소부터의 확신이기도 하고 또 페르디난트 대공 전하로부터 최근에 받은 편지에 의해서도 예상하는 바입니다만 마크 장군 같은 노련한 참모장의 지휘를 받고 있는 오스트리아 군이 이번에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리라는 것은 이미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따라서 더 이상 러시아군의 원조를 필요로 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하고 꾸뚜조프는 말했다. 오스트리아의 장군은 눈살을 찌푸렸다. 오스트리아 군이 패배했다는 확정적인 소식은 아직 없었으나 전체적으로 불리한 풍문을 밑받침하기에 족한 자료는 너무나도 많이 있었다. 따라서 오스트리아 군이 승리하리라는 꾸뚜조프의 상상은 오히려 비웃음같이 들렸던 것이다. 그러나 꾸뚜조프는 여전히 나는 이러한 상상을 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는 듯한 표정을 띠면서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다. 사실 그가 요즘 바크 장군에게서 받은 편지에는 그의 군대의 승리와 전술상의 가장 유리한 위치에 놓여 있음을 알리고 있었던 것이다. 그 편지를 이리 가져오게 꾸뚜조프는 안드레의 공작을 보고 말했다. 어디 이걸 좀 보실까요? 하고 꾸뚜조프는 입술 양쪽 가에 냉소를 끼면서 페르디난트 대공에게서 받은 독일어 편지 가운데 다음 한 귀절을 오스트리아 장군에게 읽어주었다. 우리들은 완전히 집결된 약 7만의 병력을 보유하고 있음. 그러므로 만약 적군이 레히 강을 건너려고 할 경우 아군은 이를 공격 분쇄할 수 있음. 또한 아군은 울름시를 점령하고 있으므로 도나우 양쪽 강변을 지휘하는 이점을 확보할 수 있음. 따라서 만약 적군이 레히를 넘어오지 않고 도나우 강을 건너려고 할 경우 아군은 언제든지 연락선을 습격할 수도 있고 하류에서 도나우 강을 넘어올 수도 있음. 그리고 적군이 만약 그 전력을 우리의 충실한 동맹군에게 집중하려고 시도하면 아군은 적군으로 하여금 그와 같은 기도를 성취하지 못하게 할 수 있음. 이와 같이 하여 우리들은 우방인 러시아 제국의 대군이 완전히 준비를 마칠 때를 기다렸다가 상호 제휴하여 적군을 당연한 운명의 구렁텅이로 몰아 넣을 수 있는 가능성을 서로 쉽게 발견하자는 것임. 꾸뚜조프는 이 기절을 읽고 나자 무겁게 한숨을 쉬고는 매우 상냥한 눈초리로 군사회의국 의원의 주의 깊게 바라보았다. 그러나 각하께서는 언제나 최악을 예상하라고 가르치는 원칙을 알고 계시겠지요. 농담은 이 정도로 해두고 본론으로 들어가고 싶다는 태도로 오스트리아의 장군은 말했다. 그는 저도 모르게 부관을 돌아보았다. 잠깐 실례하겠습니다, 장군. 하고 꾸뚜조프는 가로막고 그도 역시 안드레이 공작 쪽으로 얼굴을 돌렸다. 이보게 우리 척후병의 보고를 꼬즐로프스키한테서 전부 가지고 와주게. 이 두 통의 편지는 노스티스 백작에게서, 이것은 페르디난트 대공에게서, 그리고 이것은 그는 몇 통인가의 서류를 들어 공작에게 건네면서 말했다. 이 서류를 가지고 깨끗하게 프랑스어로 비망록을 만들어 주게나. 우리들이 오스트리아 군의 행동에 관해서 얻은 정보를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도록 말이야. 그리고 다 되거든 각하께 보여드리도록. 안드레이 공작은 그 맨 처음의 서너 마디로 꾸뚜조프가 이야기한 것뿐만 아니라 이야기하려다 못다한 것까지도 이해했다는 듯이 머리를 숙였다. 그리고 두 사람에게 똑같이 절을 하고 서류를 모자 조용히 융단 위를 걸어서 응접실로 나갔다. 안드레이 공작이 러시아를 떠나온 지 아직 날은 많이 지나지 않았으나
그는 그동안 많이 변해 있었다. 그의 얼굴 표정, 동작, 걸음걸이에는 전과 같이 가장된 데나 피로함, 게으름 같은 것을 거의 찾아볼 수가 없었다. 자기가 남들에게 어떠한 인상을 주고 있는가 하는 따위의 것을 생각할 겨를조차 없이 그저 오직 즐겁고 재미있는 자기의 일에만 전념하고 있는 사람 같은 풍모를 지니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도리어 자기 자신과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만족을 나타내고 있었다. 그리고 그 미소와 눈초리는 전보다도 더 한층 명랑하고 매력적이었다. 구투조프는 자기가 아직 폴란드에 있을 때 자기를 뒤따라온 안드레이를 굉장히 부드럽게 맞아주고 그를 잊지 않겠다고 약속도 해주고 다른 부관과는 달리 대해주며 비인에도 데리고 가고 남보다 중대한 임무를 맡기는 것이었다. 비인에서 구투조프는 지난날의 동료인 안드레이 공작의 아버지에게 편지를 보냈다. 귀하의 자제는 하고 그는 썼다. 그 근무의 성적으로 보나 확고부동한 정신으로 보나 또 임무의 수행에 충실한 점으로 보나 많은 동료 가운데서 뛰어난 장교가 될 희망을 걸 수 있습니다. 본관도 이와 같은 유능한 부관을 곁에 둘 수 있음을 행복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투조프의 사령부 동료들 사이에서도 또 일반 대내에서 안드레이 공작은 베체르부르크 사교계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전혀 상반된 두 가지의 평판을 지니고 있었다. 소수의 일부 사람들은 안드레이 공작을 자기들을 비롯해서 다른 모든 사람과는 무엇인가 특별한 다른 존재처럼 생각하고 앞날의 위대한 성공을 기대하고 그의 말에 따르고 그를 찬미하며 그의 언행을 모방하곤 하였다. 따라서 이 사람들을 대할 때는 안드레이 공작은 담백하고 유쾌한 태도를 취했다. 그러나 다른 대다수의 사람들은 안드레이 공작을 좋아하지 않았으며 거만하고 냉담하고 불쾌한 남자로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 사람들에 대해서도 안드레이 공작은 단지 자기를 존경하게 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두려움까지 품게끔 처신할 수 있었다. 구투조프의 서재에서 응접실로 나온 안드레이 공작은 서류를 손에 들고 주번 부관을 하고 있는 동료 꼬졸로프스키에게 다가갔다. 그는 책을 들고 창가에 앉아 있었다. 그래 뭐야 공작 하고 꼬졸로프스키는 물었다. 어떠한 이유로 아군이 전진하지 않고 있는가를 각서로 작성하라는 명령을 받았어. 그건 왜? 안드레이 공작은 어깨를 움츠렸다. 마크 장군한테선 보고가 없나? 하고 꼬졸로프스키가 물었다. 없어. 마크 장군이 격파된 게 정말이라면 보고가 있을 법도 한데. 그러게 말이야. 하고 대답하고 안드레이 공작은 출구 쪽으로 발을 돌렸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